청구하십시오. 세계 유일의 속강 다혜스님의 땅설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오늘 BPN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불자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관세음보살님의 전생이신 원앙 부인께서 자연장자의 집에 가서 가정 고생을 하는 이제 대목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제 그 집에 고통이 없으면 어떤 앞날에 대한 어떤 설계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죠? 아, 이 고통을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어떤 마음을 먹게 되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관세음보살님이 중생구제를 하기 위해서 많은 서원을 세우시거든요. 그 서원의 과정 속에서 33응신도 하시고 42수 진언도 만드시고 수인도 하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가만히 어느 날 갑자기 관세음보살님 그렇게 하진 않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남편은 돌을 닦으러 서천국으로 사라스대왕을 보내고 복중에 아기를 안고 자연장자 집에서 가정은 이제 고생을 하는 이제 대목이죠. 이 고생 끝에 뭡니까? 서원을 하는 거거든요. 불교에 있어서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발심할 때가 바로 정각을 이룬 때라는 건데 그만큼 발심이라는 건 서원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원을 세우는 것 자체가 이미 성도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땅설법을 한 데 있어가지고 아직은 땅설법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생소하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다만 오늘 여기 나오신 학덕 높으신 우리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나 잘 아시지 나머지는 잘 모르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땅설법의 중국에서는 속광이라 한다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속광을 자체를 강창이라고도 합니다. 강의하고 창한다. 그래서 그 자체를 고유명사로 강창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근데 땅설법 자체는 이제 행위 자체가 강의하고 창하고 연의를 한 데에서 강, 창, 연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는데 이걸 우리나라는 땅설법이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강창, 설창, 또 중국의 속강에서 강창,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혼돈을 가지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중국에서는 현재 이제 속강이라는 어떤 문화가 자체를 감추었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 한국에서도 현재는 제가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용어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국악계 발전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시고 또 명망 높으신 서인하 문화지위원님을 오늘 청해가지고 오늘 이제 강창과 설창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 하거든요. 근데 앞에 말한 강창, 고유명사로의 강창이 아니고 땅설법을 하는 데 있어서 강창과 설창의 차이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구분이 분명해져야 우리나라에 요즘 판소리 하시죠. 판소리의 원류가 땅설법이라고 많은 분들이 또 말씀도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개념 정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모시는 서인하 문화지원 강입니다. 사이에 와서 강의해주는 전문가죠. 이분 같은 경우는 서울시 무형문화유산위원회 위원이시고 또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전문위원을 역임하신 분으로서 우리나라 전통문화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으로서 오늘 이 부분을 확고하게 명확하게 밝혀주실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서인하 위원님 청하겠습니다. 큰 박수 맞으세요. 지금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의 속강, 이 땅설법은 강과 창과 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창은 그 강창과 설창으로 이렇게 이제 스님께서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 강창과 설창을 어떻게 쓰나 강의할 때 강자에 창, 그 노래 창이죠. 그리고 설창은 말씀 설자의 노래 창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강창, 설창을 하느냐? 이렇게 긴 이야기를 지금 불교의 경전이나 개송 또 고사를 노래만으로 혹은 말씀만으로 하기는 너무나 어렵고 노래만 하는 거는 사실 한정된 시간에 다 하는 게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만 하면은 좀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과 노래를 함께 섞어서 하는 거를 이렇게 강창, 설창이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판소리 같은
혹은 또 중국의 탄사나 고사나 이런 것들이 이 불교의 속강의 강창, 설창의 형식에 큰 영향을 받았다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스님께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은사 선생님께서는 이 강창과 설창을 구분하여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창 같은 경우에는 불교의 경전이나 또는 개송을 읊는 것에서 사용하셨고요. 설창은 정황을 묘사하거나 또 그 외 풍속과 민속을 인용해서 설명할 때 설창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음악적으로도 차이가 있겠죠. 개송을 읊고 불교의 경전을 읊을 때는 아무래도 감정을 실지 않고 담담하게 일정한 율조를 유지하면서 또 너무 느릴 수가 없죠. 경전을 어느 정도 이렇게 읊으면서 가야 되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반해서 설창이라고 할 때는 감정의 폭이 굉장히 커서 기쁨과 슬픔의 이 폭도 크고 기교를 많이 섞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강창과 설창의 차이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땅설법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그 강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조로운 음으로서 이제 빨리 경전을 읽어야 되니까 양을 많이 빨리 읊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설창 같은 경우는 슬픈 대목에서 좀 슬퍼야 되니까 오늘 원앙부인이 고생하는 대목이면 제가 아주 슬프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슬프게 하려면 음이 느려야 돼, 그죠? 이게 그러면은 원앙부인 거동바르 복중아기를 태안에 안고 뒷동산으로 올라가니 비는 추적 떨어져서 나리는데 이렇게 하면서 느리게 갑니다. 근데 경 같은 경우는 빨리 해야 되겠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무량의경을 설법하실 때 이렇게. 그래서 좀 전에 그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거듭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원앙부인이 이제 고생을 한다, 그죠? 근데 그전에는 우리나라에는 직무를 짤 때 주로 뭡니까? 대마, 삼이죠, 그죠? 대마라는 거 부르면은 이제 삼배온. 그다음에 아마로 짜는 거니까 모시죠. 그다음에 목하로 짜는 걸 무명이라 합니다. 그다음에 나서는 누에 꼬치를 짜는 가지고 명주라고 하죠. 이거를. 그래서 4가지 직무를 주로 많이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그 동물 육식을 시작한 지 우리나라는 역사가 짧다고 합니다. 이랬더니 고려 시대 때 원나라 사신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육식을 대접하려니까 그 동물을 잡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잡느라고 얼마나 험하게 잡았는지 중국 원나라 사신들이 고기를 못 먹겠더란 거예요. 뭐 냄새가 나서. 근데 원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상당한 기간 어떤 그 간섭을 하면서 육식을 먹는 문화가 이제 일반화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가죽 옷을 입는 문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나라는 많이 발전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나중에서 원앙부인이 대마 이제 삼을 이제 키우는데, 대마 삼 같은 경우는 3월 하순이나 4월 초에 이제 씨를 뿌립니다, 이게. 그래가지고는 7월 초중순에 이제 그걸 수확을 하는데, 물론 지대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 높은 산은 좀 늦게 이제 하겠죠. 그럼 삼을 베가지고 나무 칼을 가지고 이제 가지를 치는 걸 보고 추매한다 합니다. 이거를 추매. 그래서 이제 가지를 쳐야 되니까, 대만 남겨야 되니까. 그러면은 추매라는 것을 해주고, 그전에는 삼을 이제 떨어진 거 지치력이라 하지, 우리 국어로는. 그걸 이제 공짜로 얻어가기 위해서 이제 그 노동을 이제 하러 많이 갔어요, 그전에는. 또 돈을 조금 주고 뭡니까 뭐 껍질 삼만 사가지 가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러니까 추매를 해주고 이제 삼 이삭 준다지, 그걸 주워 가지고 삐껴 가지고 가는 사람도 따로 있고, 그런 와중인데 추매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삼을 이제 그 대만 남았잖아요. 그럼 이것을 뭐 찝니다. 이거를 찌는데 이제 뭐 그전에는 돌을 달가 가지고 이렇게 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뭐 풀 같은 걸 놓고 올려 갖고 찌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잘 안 되고, 그전에 보면은 삼을 이렇게 무대기를 짓고
여기 이제 뿌리 부분 밑에다가 큰 솥을 그읍니다. 뭐 양철 이제 요즘 뭐 도로막강이라 하지 드럼통 같은 걸 잘라 놓기도 하고 큰 솥을 걸어 놓고 여기다가 물을 붓고 불을 떼면 이게 김이 들어가 가지고 이게 다 익거든요. 그거 삼굿한다 합니다. 그걸 보고. 그럼 삼굿을 하고 나면은 그 나중에 이제 위에는 뭐 솔가지 같은 걸 덮기도 하죠. 요새는 갓바가 나와가지고 좋지, 비닐이 같은 것들이. 근데 그전에 그게 없으니 산에서 하면은 솔가지를 갖다 막 덮습니다. 그럼 그거 삼굿한다 그래 그전에는. 그럼 삼굿을 하면은 이제 7월달에 강냉이도 같이 넣어갖고 뭐 쪄 먹고 뭐 넣어가지고 감자도 구워 먹고 삼굿한다 그러지. 그 삼굿을 하고 나가지고는 뭡니까? 껍데기를 뺏겨야 되겠죠 이거를. 뺏기면은 속대는 하얗게 나오고 저릅이라 합니다. 그러면 평야지대에서는 뭡니까? 배를 타작해가지고 볏짚을 가지고 지붕을 일단 초가집을. 그런데 이제 대마를 많이 농사짓는 곳에는 저릅이래 가지고 그 저릅을 가지고 지붕을 입니다. 그럼 지붕이 하얗겠죠, 이쁘겠죠 그게. 근데 이게 이제 오래돼 가지고 썩으면은 뭡니까? 아주 방에 이제 까만 물이 쏟아지고 거기에 군뱅이가 많이 살아요. 그게 그 촌집에 가 보면. 그럼 저릅을 깔고 위에다 갈대를 깔기도 하고 산중에는 볏집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저릅이라는 게 이제 뻗겨 그거는 이제 집에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껍질을 가지고 뭡니까 뻗겨 가지고 말립니다. 이거를. 그다음 말려 가지고 뭡니까 우리나라에는 생냉이와 익냉이가 있어요. 그럼 생냉이 같은 경우는 남부지방에서 주로 많이 하고 익냉이는 강포, 강원도, 그다음에 함경도 저쪽에 이제 산배 익냉이를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뭡니까 잿물에다가 이걸 익힌 데서 익냉이고 잿물에 안 넣으면 생냉인 거예요. 그럼 생냉이라면 배가 더 예쁘겠죠. 빛깔은 더 예뻐요. 그게.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안동포나 이런 쪽은 다 생냉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강포는 익냉이라는 것이죠. 이게. 그래 놨고 나서는 이제 말린 삶은 또 불려 가지고 이제는 삶을 삶아야 되잖아요. 그거 삶을 이제 물에 불려 가지고 뭐냐 하면은 개출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 그때 껍데기를 뺏기려 덩어리를 만들 개출이 만든다 그러죠. 근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로 삶을 제긴다 그래. 그 다음부터는 개출해 난 것을 한로 다 불려버리면은 한로 다 삶을 못 삶잖아요. 삶을 만큼 갖다가 물에 불려 가지고 이 손에다 감아 이렇게. 우리 어려서 많이 했어요. 이쪽을 이렇게 팔자로 감아야 돼. 이건 이렇게 제키 감을 때. 그래 놓고 나서 방에서 삶을 만큼만 갖다 놔야지 너무 많이 갖다 말라가지고 또 삶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삶을 제긴다 그래요. 그래 놓고 나서는 이제 이걸 다 찢죠. 이빨로 찢고 뭐 삶칼로 이제 끝을 날래가 찢어가지고 삶을 이제 삶아가지고 그전에는 뭡니까 쳇바퀴에다 이렇게 하지. 근데 요즘 이제 계량 단위가 그전에는 삶은 한 쳇바퀴라 그래. 한 쳇바퀴, 채 알죠 여러분? 곡식 떡가루 채는 거. 하나 치면 한 쳇바퀴 오늘 삶았다 이렇게. 두 쳇바퀴 삶았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삶을 삶아 놨다가 나중에 이제 배를 납니다. 이렇게 느리는 거죠. 배 날기를 하는데 배는 뭐냐면은 그 세수라는 걸 해요. 이거를. 그럼 세수는 여러분 한 새가 몇 월에서 한 새를 합니까 여러분? 한 새가 있어. 그러면은 배가 이제 좋은 거는 6배, 뭐 7세, 8세 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노동할 때 막 입는 옷은 뭡니까? 4세, 5세밖에 안 돼. 그러면 여기 한 36cm 정도 돼. 자두치 정도가 앞에서 되고 짜는데 그러면 요 면적 안에 한 새는 80올입니다. 그러면 5세면은 40올이 들어가는, 400올이 들어가죠. 그러면 5세는 이제 배가 굵어야 되는 거야. 그럼 값이 떨어지겠지. 근데 가늘게 쬐다. 7세, 막 8세 되면 8세면 88에 60세, 645를 넣고 짜면 아주 가늘겠죠. 그러면 곱다 그러지. 배가 곱다.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도포를 해 있거나 고급 옷을 가는 배 질감이라는 게 그게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닷새배 이런 거는 이제 입고 이제 일할 때 그럼 떨어지지도 않고 굵으니까 그렇게. 그다음에 모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들이 야 그 배는 닷새 내목이다. 모라 하기도 하고 목이란 말을 써요. 그러면 뭐냐면 한 모는 뭐냐면은 10올을 말해요. 그럼 8모가 모이면은 뭡니까? 한 새가 되죠. 그러면 어른들이 그러거든. 아, 배를 짜는 거 보고 우리 며느리는 엿새 배를 못 짜. 우리 며느리를 왔는데 솜씨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며느리는 솜씨가 좋아서 7새도 짜.
어떤 시어머니는 막 그렇게 자랑을 해. 우리 며느리는 아주 잘 짜가지고 7세도 더 돼. 이렇게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며느리가 뭐 진짜 본데 없어가지고 배 짜는 걸 배워오지 못해가지고 다 세배도 억지로 짰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게. 그리고 나서는 뭐 엿세배 뭐 네목이야. 그러면 엿세배면 아까 68에 48, 485래 네목이면 45이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525짜리를 짠 거죠, 이게. 그리고 이게 배의 그 날수에 따라서 곱기가 결정되고 세나 목이라는 숫자를 쓰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물레에 이제 올려갖고 타래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배를 맵니다. 그 배를 멜 때 밑에다가 뭐 제부를 놓죠, 그죠? 그 풀을 바르고 그다, 그죠? 그래가지고는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디, 여기 차는 걸 바디집이라 그러죠. 바디 눈물이로다 이런 노래 가락도 있잖아. 그 바디에다 다 이걸 끼웁니다. 그리고 나서 도토마리 알죠? 이렇게 되는 거 넘기면 넘어가는 거 있어. 끝에다가 그 도토마리에 메고 이 끝에 쭉 당겨 끝에 뭉쳐가 묶는 걸 끄신개라 그래요. 밑에 도로 눌려놓거든. 끌려가지 말으라고. 그래 놓고 나서 이제 그 재를 가지고 재불을 놔야지 센 불로 놓으면 배가 타겠죠, 여기다가.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좁쌀풀 같은 걸 먹이고 그래 놓고 나서 그 배를 짜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또 이거 삼배는 이래 짜고 명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물에다가 끓는 데다가 뭡니까? 그걸 넣어야 되겠죠. 누에 꽃을 넣어야 돼. 그럼 누에 꽃을 넣어가지고 실을 찾아야 된다, 그죠? 실을 끄어 올려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실마리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제 뭐 할 때 실마리를 찾았어, 이 말이죠. 그럼 누에 꼬치가 하얗는데 실을 그 누에 꼬치를 돌려가지고 이제 뭐 노젓가락으로 하든지 아니면 소나무 뿔이 있습니다. 그거 소를 매일 돌리다 붙어 올라와. 그거 가지고 실을 걷어 올렸는데 그거 보고 실말이라고 해요. 처음 이제 원인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실말이. 근데 이제 명주자 하는데 누에는 5월 한 중순에서 해가지고 6월 말 정도까지 이제 누에를 키우는 걸 보고 춘잠이라 합니다. 봄누에. 그 다음에 나서 이제 7월 한 중순에서 9월 말일에 이제 치는 추잠이라 하고 갈루에라 그래, 그거 보고. 그래도 요즘 올 때 하는 따는 뽕이 올뽕이고 갈 때 따는 뽕이 갈뽕이라는데 그거는 몰라갖고 하는 소리요. 봄에 누에를 먹이기 위해서 뽕잎을 따는 거는 올뽕이라 그리고 가을에 누에를 먹이기 위해 따는 뽕을 갈뽕이라 하는 거예요. 그게 오고 간다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학자분들이 그걸 설명을 그렇게 막 해놨는데 그거는 잘못입니다. 그거는 올뽕 갈뽕이 오고 간다는 뜻이 아니고 봄이다 가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올뽕 갈뽕입니다. 그럼 누에를 처음에 받아왔을 때는 좁쌀보다 적어요. 이게 그 어른들이 누에 씨를 받아오죠. 누에 알을. 그러면 뭡니까? 한 장을 받아오는 사람, 반 장을 받아오는 사람 이런 종이 같은 데다 처음에 받아오셔. 그전에는 면사무소에서 나눠줬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죠? 그럼 어른들이 누에 알바들을 갔다 온다 그래. 개미 누에라 그러지. 그래 가면은 받아왔는데 보면 새까만 게 먼지 같은 걸 받아가지고 오셔. 그러면 방이 좁은 집들은 많이 못 치니까 반 장만 받아오고, 좀 집이 큰 집들은 한 장 받아오는 사람, 2장 받아오는 집은 엄청 이제 많이 키우는 집들이에요. 받아와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한 3일 놔두면은 첫 잠을 자고 이게 깨나 시작해. 그럼 그때 이게 이제 누에가 밥을 먹어야 되잖아, 뽕을. 그때는 속잎을 따가지고 와서 칼로 잘게 썰어서 줍니다. 그 첫 잠이야. 그럼 누에가 요즘 누에는 5잠을 자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옛날 조선 누에는 석잠 잡니다. 3번 자면은 꼬치를 지로 올라가. 그러면 시골에서는 소나무 가지를 베다가 누에가 이제 넉잠 자고 서잠이나 넉잠 자고 나면은 그다가 때려 세워 놓습니다. 그러면 누에가 넉잠 자고 나면 막 엄청나게 많이 먹어. 그때는 뽕잎을 막 갖다 들여대야 되는 거죠. 첫 잠 때만 칼로 썰어주고 나머지 때는 그냥 뽕잎 째려주는 거예요. 먹고 나서 넉잠 자고, 우리 때 되니까 벌써 이제 신식누에 계량종이 들어왔죠. 저희들 어렸을만 해도. 계량종 때는 막 넉잠 자고 나면 벌써 누에가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 꼬치를 이제 지으면은 그걸 따가지고, 그전에는 꼬치 받치러 간다 그래. 추곡 수매 하듯이 갔다가 이제 파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데 그걸 직접 이제 명주를 짜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명주를 짤 때 그 누에 꼬치를 물에다 넣고 끓는 물에 넣고 실을 뽑아 올립니다. 이게 그 이제 실 뽑기. 아까 이제 뭐랬습니까? 실마리를 푸는 거예요. 이제 그래 올려가지고 뭐니까 또 실이 이제 한꺼번에 잘 안 올라와. 그러니까 풀리긴 풀리는데 여러 덩어리가 지죠. 그럼 실을 뜯어야 돼. 실 뜯기라 그래요. 그 다음에 나서 실을 내립니다. 실을 내리는데 내릴 때 뭐냐면은 이걸 물에다 다시 울려가지고 다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명주가 되거나 아니면 뭐가 됩니까? 비단이 돼야 돼. 명주는 뭐냐면은 빛이 안 납니다. 험하게 짜, 그냥 직조로만 짜는 거고 비단은 반들반들 빛이 나는 거. 요즘 뭐 서양 말로 실크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렇게 이제 거기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이게.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실을 이제 또 나래야 돼. 삼배하고 마찬가지 뒤에 쭉 그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삼하고 똑같습니다. 맨 바디집에 넣고 나서 짜고는 다 똑같거든요. 그래 놓고 이렇게 짜는데 목화는 이제 또 목화 뭡니까 따가지고 와서 씨앗에다 씨를 빼야 되겠죠. 씨앗 빼고 나서 물레를 짜서 또 씨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무명은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원앙 부인이 이렇게 씨를 짜가지고 이제 뭡니까 배를 짜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 조금 짜고 나가지고 이제 신식 노래를 좀 해봐야 된다 그죠. 근데 배를 짤 때 뭐냐면 발에다 끈을 달아서 이렇게 뭐 새꼬리라고 이렇게 내려당겼어요. 당기면 쭉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앞에 배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삼실이. 그럼 여기다가 뭡니까? 북이 지나가면 다시 탁 넣으면 탁거덕해 이렇게 짜여지고. 그 다음에 짜여진 실을 당기면은 뭘 당깁니까? 이거를 바디집이라 그러잖아요. 바디집으로 당기는 소리가 탁탁 조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발로 당기다 절그락 탁탁 절그락 탁탁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할머니들이 저녁이 됐는데 낮에는 다른 일을 해야지 뭐 배 짤 시간도 없어. 그 저녁에 뭐 애들 재워놓고 이제 배를 짠다 그죠. 절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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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턱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절그락 탁탁 절그럭 턱 산천어느 잔이 들고 둥근 달은 허공정자 절그락 탁탁 절그락 탁 서방 눈으로 어디로 가고 어린 자석을 눕혀 놓고사 절그락 탁탁 절그락 탁탁 배틀다리 사형제를 불러다가 누워서 난 절그락 탁탁 절그락 탁탁 누운 다리는 낮게 놓고 선 다리는 세워놔놓고 절그락 탁탁 절그락 탁 좌우에 눈썹 대는 마차 고배로 눌린 듯이 탁탁 절그락 탁탁 끌신 어르신 그 땡겨 새꼬리는 높이 치고 들그락 탁탁 들그락 탁탁 밤하늘을 울리는데 선녀옥녀내 아니고 들그락 탁탁 들그락 탁탁 견우 징여도 내 아니고 불쌍하고도 가련한 절그락 탁탁 절그락 탁탁 배터류의 민녀로구나 뒷동산에 올라보니 탁탁 절그락 탁탁 엎어질 듯이 친정동 내 부모 형제 못 본 지가 들그락 탁탁 들그락 탁 석삼년이 다 되두루 가도 못하느니 들그락 탁탁 들그락 탁 출가회인 삼종지도 이 세월을 삭히느라고 들그락 탁탁 들그락 탁 월강단을 짜는 민여 마른 삼신이 끊어질까
그락탁탁 즐그락탁탁 눈물로 적시는 애기르이기 북망산천 서방이면 둘그락탁탁 둘그락탁탁 기다리지는 않을 텐데 시퍼런 서방은 어디로 가서 둘그락탁탁 둘그락탁 투전판에 노름 하나 기방 안에 누웠느냐 들그락탁탁 들그락탁 본지가 언제인지 배틀 용마를 타고서 들그락탁탁 들그락탁 천상 옥경 못 갈 바엔 난질 도망이라도 갈랬더니 탁탁 절그락탁 누워놓고 채워놓은 저 자식들이 나를 잡네 절그락탁탁 절그락탁탁 이러면서 배를 짜더랍니다. 그래 이게 뭐 노래가 엄청 길어 이게. 그러니까 뭐랄까네 이 삼배 배틀에 올라탔는데 그 용두머리라고 있어요. 그 이게 이제 타고 나니까 내가 이제 뭐 앞에 내가 이만큼 빼먹었어요. 이거 너무 오래 하면 안 돼서. 뭐냐니 이걸 타니까 천상으로 가는 용마가 기도하고 내가 여기 타서 선녀인가 항아인가 내가 그렇게 다 이러저것도 아니고 배 짜는 민녀라는 거지. 그래 친정집에 내가 한번 갈라 했다니까네 간지 언젠지도 모르겠고 내가 삼종지도 때문에 내가 몸이 맥혀갖고 가지도 못하고 이 뭡니까 배틀에 용마를 타고 천상을 내가 가려고 난질이랑은 도망가는 겁니다. 바람이나 도망가는 거 다른 남자랑 같이 도망가는 난질로 간다 그래. 그런 난질을 갈래 해도 저 바닥에 들어있는 자식 새끼들 때문에 내가 가지도 못하고 내가 밤에 배를 짠다 뭐 이런 얘기에 이제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배를 짜면서 밤을 이렇게 쭉 세운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뭡니까 밤에 하도 답답해 노래를 이제 하고 한다 그죠. 이 사람이 경경고 침상에 어느 잠이 오리요 서창을 열어하니 또 하나는 발하도다 또 하나는 시름 없어 소춘풍 하나다 소춘풍 하나다 뭐냐 하니까네 잘나니까 딱딱한 목침기라지 옛날에 나무 베개를 누웠는데 언제 잠이 오겠는가 말이지. 창문을 턱 열고 봤더니까 복숭아 꽃이가 피었구나 이게. 그랬더니까 도화는 저건 시름이 없어 걱정 근심 없이 봄을 반기고 있는데 나는 마음이 그렇지 못하다 이런 뜻인데 고려시대 때 만전춘이라는 노래 중에 이게 3절인가 뭐 4절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배를 짜는 보니까 우리가 배틀가 한번 듣고 가야 된다 그죠? 오늘 배틀가는 뭐냐면은 김민지 양이 나와서 해주시겠는데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청년교육악 단원이고 국가무형유산 건기민요 이수자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에요 배짜는 아가씨 사랑 노래 배틀에 수십만지 누나 양동맹산 중세포요 길주명천 세북포로다 에요 수십만지 누나 방공 중에 걸린 저 달은 파디 장단에 다 넘어간다 에요 배짜는 아가씨 사랑 노래 배틀에 수십만지 누나 이 배를 짜서 누가
집 만지누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낭부인 그 동바랑 원낭 부인의 그 동바랑 야반 삼경 깊은 밤에 백년 부부 이별을 하고 남편 생각에 눈물 나네. 우리 이모는 어디쯤 갔나 숨이 산을 지나갔나 지상산을 지나갔나 그 어디쯤에 갈등가 938회를 지났나요 지축산을 지났나요 청목산으로 지났나요 성견산을 지났나요 마예산을 지났나요 상리산을 지났나요 어명산을 지났나요 저리산을 지났나요 938회를 다 지나서 범마라고 했나 당도를 했나 배는요 아니 골라 헐벗지는 않으시나 백년의 부부 내 낭구는 또 닦으러 간다건데 한 달 두 달 배가 불러서 뒷동산이가 가까워지고 앞남산은 멀어지니 석 달 넉 달 지나가고 다섯 여섯 달이 지나가니 대중 아기가 가노는구나 일곱 여덟 달이 지나가서 열다가디가 당도를 할 때에 제산 날은 다가오는데 자연장자 횡포에 살기조차도 어렵구나 비는 충충 날이는데 늑잠 누에륵을 매긴다고 뽕잎 따오라고 하리카이니 뒷동산에 맨미를 밀고 뽕잎 따가려 올라나간다 이 땅에 났구나 조선뽕나무 원나라에 건너와서 원나라 뽕나무 쪽을 지고 반들밤들 참뽕나무 줄줄이 이어서 줄불나무 산에 났구나 산뽕나무 그때 났구나 들뽕나무 뽕잎을 바리바리 집에다가 놨다 연어놓고 야반삼경 다가보이니 정지문으로 활짝 열고 부뚜막에다가 물을 떠서 조왕님 저건 발언을 하네 조왕님 전에 발언한다 그 뭐냐면은 이 집에서 고생을 무지무지하게 하는 대목들이 많은데 뭐니까 자꾸 이제 남편은 떠나가고 배 쪽에 애는 자꾸 이제 날짜가 가니까 자꾸 배는 불러오는데 자연장자는 뭐니까 본전 생각이 나서 자꾸 이제 일을 시켜 먹는다 그죠? 비는 칙칙 오는데 뽕 따라갈 때 비 올 때 가는 게 최고 귀찮습니다 이게. 그리고 요새는 이제 도로가 아스팔트가 깔렸으니까 신발에 흙이 안 묻는데 그전에는 신발에 흙이 철거덕 붙었지 비는 오지 이러면은 맨매를 둘러매고서는 뽕 따라가는 게 너무너무 귀찮다 그죠? 우리나라 땅에 나는 뽕나무는 조선 뽕나무고 원나라에서 온 건 원나라 뽕나무고 이제 그 명주 실은 고운데 잎이 양이 많이 안 나기 참뽕나무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빼먹었는데 뾰족뾰족 나와서 가시개 뽕나무가 또 따로 있어요. 산에 난 산뽕나무, 들에 들뽕나무. 뽕나무마다 뽕잎을 또 다 뜯어놓고 놨더니 저녁이 돼 밤이 되니까 우리 신랑은 어디쯤 갔는지 모르겠다는 거지. 사라수 대왕이. 그래서 우리 사라수 대왕이 가는데 범마라국이 얼마나 먼지 수미산이 있고
우주에 대한 어떤 옛날 어른들의 인식이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선정이 들어서 우주 법계를 바라봤더니 이 우주는 구산과 파래로서 수미산이 이제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거. 9개의 산이 있고 산이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원마다 사이사이마다 바닷물이 있는데 이제 8개 바다죠. 9개 산이 있으니까. 그러면 7개 바다는 내해에서 그거는 민물이라서 사람이 먹을 수가 있고 마지막에 있는 물은 뭐니까 외해인데 소금물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남선부주죠. 우리가 지구에 소금물이 돼서 사람이 먹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산 이름이 아까 제가 말한 게 수미산이 가운데 있고 거기에 산들이 쭉쭉 있는데 지쌍산이다, 지축산이다, 정목산이다, 성결산, 마이산, 그다음에 뭐 상해산이다, 뭐 어명산 이런 식으로 산이 이제 이름이 9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사라져야 이 산을 다 건너가야 번말하고 간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랑은 어디 갔나 저녁에 빌어야지, 그죠? 그래 그 저녁에 부엌에 가니까 성주 조왕에다 빌어야 되는데 조왕에다 여자니까 빈다, 그죠? 개서장엄 조왕신 시방조여 대강명위강 잘제 조왕신 도지용신 개관 전상사관 조왕신 학가인중은 총안여공대의 길장 조왕신 금헌옥팽화 한당진 상봉길경 조왕신 악기살신 대상 지망주성 조왕신 넉섬만복 제구족 대장만주 조왕신 부부가인 정목소 재앙영멸 조왕신 백평소멸 대신주 정지수 조왕신은 백곡성출 양산 구허택사 조왕신 일체제신 개환이 가오심 금의 길날 살아서 대왕님 내 법마라고 가시거든 대각성지 바로니고 금일 일신 태중에 우리 아이기 사바세계 탄생하더라도 일신 건강 바로 늘어다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조왕님 전에다가 축원을 하더랍니다. 이렇게 이제 조왕에 또 기도를 해도 또 마음이 답답해 또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칠성이님, 산신님 이거 다 해야 돼. 금이길남 발음 불자 가정마다 오덕구령하오시고 밀교 그리고 진언 그리고 수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러려면 밀교의 전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살아서 대왕님이 떠나실 때 아들을 낳거든 알라구요 딸을 낳거든 효양이란 어느 날에